남과 북이 하나 되는 공감 토크쇼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통일버스에 탑승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통일버스에서 한 분은 웃음을, 한 분은 눈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표윤봉 씨, 이지희 씨 먼저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눈물 담당입니다. 네. 무슨 담당인가요? 아니, 그런가요? 자, 그리고 저희 정말 이분만 보면 든든합니다. 통일버스의 대들보시죠. 북한 사역 목회자협회 김성환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하고요. 오늘 두 분이 새로 오셨어요. 특별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탈북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실 새희망 나루교회 마요한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성품협회의 이영숙 박사님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통독 백독학교의 학생 여러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 또 어떤 분이 통일버스의 문을 두드려 주실까요?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아주 발랄하고요. 깜찍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올해 31살 김진옥입니다. 저는 2001년도에 탈북을 해가지고 2002년도에 이제 8월에 한국에 입국하게 됐습니다. 올해로 이제 한국에 온 지는 14년째입니다. 네. 네. 2002년에 한국에 오셨어요? 네네. 2002년 하면 한국에서 굉장히 특별한 네, 행사가 네. 있었는데 네. 대한민국 네. 자동이군요. 예. 예. 그 월드컵 네. 있었던 해인데 기억나세요? 제가 한창 응원을 할 때는 이제 캄보디아에 있었습니다. 네, 한국 오기 전에 머물던 곳인데 하나원에서 이제 그 빨간 티를 누구한테서 좀 얻어서 입으면서 그때 그 좀 아쉬움을 달랬었죠. 그러니까 한국 생활 벌써 14년 그러면 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제 적응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 왔을 때 나이가 탈북했을 때 나이가 몇이었죠? 그때가 17살. 17살에 네, 였습니다. 이른 나이에 그 탈북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어요? 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이제 큰 무역을 하셨어요. 무역회사 사장을 하셨는데 90년대 후반에 이제 정치범 이제 관련해서 이제 연루가 되셔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으세요. 근데 그때 정말 지인들이랑 이제 가족들이 좀 힘을 합쳐가지고 좀 살려내자 그래가지고 정말 어렵게 저희 아버지를 이제 사형을 면해가지고 15년형을 이렇게 좀 받아가지고 지방에 있는 교화소로 이제 내려오게 했었는데 그때 거기서도 또 이제 몸도 안 좋으시거니와 또 지인들이 또 힘을 써가지고 7개월 만에 병보석으로 나오셔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아버지가 미래가 없다. 가자, 탈북하자 해가지고 예, 가족이 같이 이렇게 탈북하게 됐죠. 온 가족이. 저희 어머니는 못 오시고 네,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정치범으로 이제 그렇게 되시면서 자동으로 이혼이 되셔가지고 생계를 위해서 좀 장사도 배워야 되고 하니까 그 시기에 이제 지방에 멀리 가셨어요. 그러면서 연락이 좀 안 닿았고 예, 같이 못 오게 됐죠 그때. 네. 누구나 다 탈북 과정은 쉽지가 않지만 특히나 더 쫓기는 입장이셨다면 더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정이 어땠어요? 진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병보석으로 나오고 감시를 진짜 많이 받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두만강까지 이제 저랑 아버지랑 오빠랑 브로커랑 해가지고 두만강에 도착을 했어요. 두만강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얼지가 않아가지고 두만강이 네. 가운데는 좀 어느 정도 얼었는데 이제 겉에 좀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되게 많이 당황스러워하시고 뒤에서 이제 군인들한테 덫을 좀 줬는데 그분도 교대 시간이 있으니까 빨리 건너라고 하라고 뒤에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 상황에서 그분이 저희 오빠가 좀 날렵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네가 한번 저기 뛰어넘어 보라고 하니까 저희 오빠가 두만강을? 네. 기겁하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막 이러니까 그분이 아무래도 안 되겠던지 갑자기 뒤로 물러서더니 정신없이 달려가지고 막 거기 딱 뛰어 들었는데 본인이 먼저 브로커가. 네. 근데 얼음이 깨져가지고 그분이 그냥 밑에 있는 살얼음까지 다 깨면서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리 파카 같은 거 입으셨어요. 너무 추웠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막 둥둥 떠갖고 튜브가 돼가지고 막 떠내려가면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렸는데 막 다른 구역 경비처서 지금 돈도 안 줬는데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는 어린 입장이라서 이거 돌아가야 되나? 막 이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막 주변을 막 이렇게 찾아보시더니 이런 긴 장대가 그래도 우연히 예, 있어가지고 그분하고 겨우 정말 뛰어가면서 했잖아. 진짜 손이 닿아가지고 겨우 브로커를 건져내고. 그분은 저희 아버지가 없고 진짜 무슨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웃기네요 이게. 정확하죠. 예. 아니 그분 한 분 믿고 사실은 탈북을 온 가족이 한 건데. 책임지셔야 될 그분만 분이. 믿었죠, 진짜. 정말 그 다른 길이 없었거든요. 근데 강 위를 좀 걷다 보니까 정말 단단하게 온 데가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거기로 갔으면 되는데. 조금 올라가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넘어서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저희 아버지 등에서 저쪽으로 가라고 이쪽으로 가라고 막 이렇게 지시를 내려가지고 아 심지어는 브로커가 짐이 됐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래도 무사히 그분이 소개한 집으로 중국 조선족 분이 그런 집이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무사히 도착을 했는데 다음 날에 일어나 보니까 저희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지 이 기가 오는 것도 몰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랑 저랑 오빠는 기가 다 얼어서 물집이 져갖고 완전 저팔계기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은 감기 하나 안 걸리시고 빠졌는데 심지어. 네. 동상 하나 안 걸리시고 여러 번 빠지셨네요, 네. 브로커비를 받고 바로 가셔갖고 연락까지 오셨어요. 무사히 도착했다고. 제가 들었던 어떤 탈북 스토리와는 좀 다른 그런 이야기였지만 그래도 그분 덕분에 어쨌든 그렇죠. 무사히 아버지와 오빠와 함께 이렇게 탈북을 하셔서 이제 중국에 당도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 중국에서 그럼 바로 한국으로 아니요. 오신 게 아니네요. 아까 캄보디아 얘기하는 걸 보니까. 네네네네. 중국에서 이제 바로는 저희 아버지가 먼저 한 2개월 만에 한국 사람처럼 이제 여권을 위조해가지고 대련을 통해서 이제 배를 타고 한국에 먼저 들어오시고 저희는 이제 다른 브로커 분한테 맡겨지고 아버지가 이제 가서 돈을 좀 보내면은 애들을 좀 무사한 곳, 안전한 곳으로 좀 데리고 와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다리고 탈북해서 한국까지 들어오기가 한 2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정말 가장 힘들었고 예, 어려웠었죠. 네. 그 중에서도 탈북 과정 중에서도 제일 힘들었던 건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그분을 이제 두만강에서 업고 아무래도 그분을 이제 두만강에서 업고 중국까지 도착하기까지가 네 가장 힘들었었죠. 아, 진짜. 그 이제 그래요. 그게 힘들었겠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네. 예. 아 진옥 씨가 독특한 분이네. 예. 뭔가 대화의 묘미를 아는 분이네. 아 예. 진짜요? 아, 만화 캐릭터 감사합니다. 같지 않아요? 그래요. 네. 저희 여태까지 모셨던 통일버스 이 손님 가운데 네. 가장 씩씩하고 진짜요? 목소리가 지금 가장 커요. 그래서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 이제 벌써부터 궁금한데 그런 여러 과정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어요. 그건 네. 캄보디아에 있을 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됐었는데 제가 뭐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를 이렇게 경유해서 이제 캄보디아의 그 안전가옥에 딱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이미 100명 넘는 한 20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거기에 이미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다들 눈빛도 너무 따뜻하시고 너무 포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갔다고 해갖고 이렇게 세우시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를 불러주시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 막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그동안에 그 막 고생했던 것들이 막 너무 슬퍼가지고 막 울고 했었는데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됐었고 정말 그 어떤 뭐 의심도 없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었고요. 거기서 한 4개월 반 정도 진짜 담장 밖에 나가지도 못하면서 정말 계속 기도를 올렸고 그때부터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마음이 너무 편안했었고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저기 안면에 있는 분이 계시다고. 아, 예. 네. 아, 그때 정말 재밌는 저희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네. 너무 잘생기시고 막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은 아니신 것 같은데. 오빠도 아니고 어디? 어디에 계신지. 예, 마목사님. 네. 아유 목사님. 네, 같이 있었고 월드컵 때 응원도 같이 했었죠. 그러시군요. 그럼 그때 마 목사님께서는 어떤 상황이셨나요? 저도 이렇게 남한에 오기 위해서 그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럼 조금 예, 더 그런데, 먼저 당도하셨던. 진옥 씨보다는 조금 먼저 와서 있었는데요. 그때 거기에 한 170명 정도 우리 탈북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진옥 씨 같은 청년들이
한 30명 가량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모아서 나사로반이라고 성경 공부를 함께 했었습니다. 근데 그 세상에 가운데 그런 인연이. 우리 진옥 씨가 제일 그때 어렸고 굉장히 밝고 웃음을 많이 주는 분위기 메이커였어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 온 지 14년. 네. 예, 지금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세요? 지금은 중앙대학교 연극학과를 졸업하고 어쩐지, 어쩐지.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느 그냥 남한 대학생들처럼 네, 똑같이. 고민이 네. 지금 이제 진로에 대한 거군요. 네, 어떻게 보면 제 고민이 진로에 대한 건데 저는 그와 더불어서 조금 제가 아무래도 정체성이 탈북자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 이제 탈북자를 보는 이제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둡고 좀 어렵고 좀 우울하고 좀 이런 시선들이 좀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밝은데 좀 이런 거 깨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저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예, 네. 잘 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통일버스에 진로 때문에 고민해서 오신 분들이 좀 있었는데 진짜요? 그분들이 여기서 아주 좋은 멘토들을 만나가지고 진짜 좋은 열매들을 맺었거든요. 예, 아주 기대가 큽니다. 저도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어쩌면 저희가 탈북자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었다면 오늘 진옥 씨 덕분에 이미 많이 그게 이제 깨진 것 같아요. 근데 진옥 씨도 많은 분들이 탈북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갖는 그런 고정관념 네. 이런 걸 좀 깨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진옥 씨의 하루를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보실까요? 모교를 찾았네요. 네. 얼마 만에 간 거예요? 졸업하고 제가 한 2년 정도. 동경아. 몇 해 만이니? 잘 지냈어? 역시 너는 책을 보고 있구나. 별거 아니야. 제가 중앙대학교 연극학과를 졸업했잖아요. 그 극작 전공을 한 친구가 있어요. 졸업하고 나서 뭐 이런저런 뭐 고민거리나 있을 때 자주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 만나가지고 요즘 좀 바뀐 저의 뭔가 진로에 대해서 조금 얘기도 할 겸 찾아갔었죠. 근데 나 사실 이 동네에 오면은 여기 맨날 지각해갖고 뛰어다니던 생각나고 1학년 때는 막 선배들 공연하고 막 이러니까 맨날 저기 아트센터에서 그러니까 막 여기 돌아가면서 막 포스터 붙이고 선배들 또 보면 인사하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네. 첫인상의 기억이 나는데 맨 처음에 굉장히 사람이 맑아가지고 놀랐어요. 그냥 그래서 저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던. 그래서 되게 미소도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고 근데 알고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또 되게 재밌고 좀 약간 뭔가 웃기려는 강박이 있나 가끔. 네. 근데 또 그게 약간 코드가 맞아서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나는 학교를 졸업한 이후로는 계속 오디션도 좀 보고 얼마 전에 오디션 하나 봤는데 막대먹은 영예지 오디션을 봤는데 좀 잘 안 된 것 같아. 그래갖고 그래서 조금 그랬었어. 연습은 되게 많이 못하고 가긴 했었는데 근데 오디션도 진짜 많이 봐야 될 것 같아. 왜냐면은 그게 너무 이렇게 너무 가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막 긴장도 되고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되게 긴장도 많이 되고 앞에 가니까 너무 딱딱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되게 막 좀 그랬어. 나는 계속 뭐 그렇게 하고 살지. 와, 이 정말 엄마야. 1시간씩 늦는다더니 좀 빨리 왔네. 역시 우리 MC 먼저 와 있었죠.
뭔가 프로그램 진행자. 전부 저렇게 과감한 옷을 입고 아, 전화는 특별하게 특집으로. 컨셉을 맞춘 건가요, 오피셜로? 네. 주변에 또래 친구들이 있는데 좀 이렇게 좀 얘기도 좀 잘하고 그런 친구들인데 좀 같이 아는 언니들끼리 좀 여자들끼리 얘기를 하는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쪽에서 흔쾌히 그럼 좋다 한번 해봐라 했는데 와 조회수도 너무 잘 나오고 댓글도 많이 올라오시고 되게 지금 폭발적이에요 조금.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온 언니들과 함께하는 아는 언니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걸 사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거의 어떻게 보면 휴가같이. 오늘이 몇 회지? 오늘 10회요. 오늘 10회요? 벌써 10회. 그럼 10회 자축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끼리? 자축합니다. 자축합니다. 와, 축하드려요. 아는 언니 10회를 완전 빠르네. 이번 10회 주제는 그러면 뭘로? 저희 주제가 저희 단체 카톡으로 얘기는 했는데 댓글로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그 중에서 그 한국보다 이제 북한이 그나마 좀 좋은 점에 관해가지고 여태껏 그런 얘기는 잘 안 했죠. 잘 안 맞아요. 했죠. 별 딱히 없고 하니까 얘기를 안 했었는데 그걸 조금 우리가 그러면 그거를 먼저 하고 다음 게 그럼 직업? 직업 비교. 우리 마지막으로 좀 화이팅을 외치고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자, 화이팅. 자, 파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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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게요 한번. 네. 자 스탠바이. 네. 분위기 메이커 저기서도 진행. 안녕하십니까. 화사한 언니들과 새롭게 돌아온 아는 언니입니다. 저희가 오늘 할 얘기를 얘기를 해야죠. 저희가 북한의 좋은 면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저희 엄마한테 엄마 북한의 좋은 점이 뭐가 있어 했더니 공기. 말이 되네. 아 그리고 또 뭐가 있어? 한참 고민을 하더니 이 하늘에 별이 많고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할 즈음 제가 진로를 어떻게 나가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해갖고 되게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네, 기도를 많이 하고 앞이 안 보입니다 하면서 기도를 막 올릴 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딱 받았는데 그 방송 작가님이신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해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생활을 하면서 너는 진짜 북에서 온 사람 같지가 않아.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나다 맞다 너 북에서 왔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컸죠, 그때는. 자, 저희 오늘 시간이 됐으니까 자, 이제 두센 여자들의 이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센 언니들인가요? 두센 언니들. 야, 리더네요, 리더. 네. 우리 통일버스랑 분위기가 비슷한데요? 야 여기 크다. 근데 넓고 좋네. 좋다. 매일 오던 곳이지만 오는 대로 됐는데. 나는 처음이라서. 아주 남조선 사상의 노예가 다 됐구만. 아이고 노래 좀 했다고 왜 그러십니까? 동무 지금 나한테 대드는 게야? 동무는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또 없네? 죄송합니다. 안 되나? 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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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아 그럼 오늘 쏜다. 오늘 밤 다 죽어보자.
관심 깊게 정말 많이 봤었죠. 정말 많이 봐가지고 옛날부터 많이 거기 나오시는 분들 유행어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따라하기도 했었고, 근데 요즘 조금 여기 평양의 후예라는 그런 코너가 있더라고요. 이 북한 관련된 막 그 코너인데 어떻게 말투랑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 이렇게 잠깐 봤었는데 무섭게 무섭고 재밌더라고요. 오늘 너랑 같이 오게 된 이유는 아니 고민이 좀 있지 내가 요즘.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고민이 있고. 요즘 그럼 꿈이 좀 달라진 거야? 배우보다는? 그래가지고 요즘 뭐 생각한 게 있나 보네. 그래서 요즘 사실 주변에서도 꾸준히 들었어. 개그맨 해보지 않겠냐고. 나도 너한테 예전에 얘기했던 그래서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정말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밝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 친구들 모였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웃긴 친구예요. 그래서 진지한 역할보단 좀 코미디 쪽으로 어울린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오늘 그 얘기를 딱 할 때 지금 나도 예전부터 생각했던 거고 너랑 너무 잘 어울려서 그쪽 길로 택하는 거는 절대 잘못된 선택은 아닌 것 같고 자기가 정말 꿈이고 진짜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응원해주고 싶고. 어찌됐든 난 자네를 항상 응원하네. 잘할 거라고 믿고. 아무튼 파이팅 해서 잘 해보도록 할게. 잘할 수 있어, 너는. 역시 친구가 옆에서 얘기를 해주니까 더 힘이 나고 또 김센스잖아요. 별명이. 역시 믿고. 나도 너 믿고. 가겠어. 화이팅.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뭔가 밝음과 끼와 이런 거를 가지고 상대방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개그맨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전하게 됐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3만 명 이상의 그 탈북자들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 와서 사회에 적응하면서 이런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재미난 에피소드들도 되게 많고 그런 거를 이제 좀 재미나게 짜서 보여주고 싶은 정말 일차적인 지금 생각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구도를 잡아가면서 어떤 포인트에 재미를 주고 이런 거는 좀 조언이 좀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연습이 정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누군가가 저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물론 누군가가 이제 이끌어서 그 일을 시작하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시작만 하면 그냥 달려나갈 것 같은 충분한 잠재력. 그리고 이미 캐릭터가 딱 있잖아요. 팽봉 씨, 네. 탐나지 않아요? 이 캐릭터? 뭐 탐나는 정도를 뛰어넘어서요. 네. 예, 이미 뭐 온몸의 혈관 속에 개그맨의 피가 흐르고 있구만요. 예. 저기 누구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신다면서요? 네. 언니. 동생이 없어. 드디어 만났네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네. 진짜 스타일도 아니 그리고 또 계시다면서요. 그거 한번 해주세요. 제가 그 정덕희 교수. 네. 정덕희 교수 닮았다고. 진짜. 네, 저한테 와가지고 행복하소서 한번 해보래요. 그래가지고 행복하소서 했더니 네, 의외로 닮은 분들이 한국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아니 이런 분은 누가 이제 탈북민이니까 이런 성격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근데 정말 뜻밖의 꿈이 개그우먼이 되고 싶다.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배우가 되고 싶었던 거죠. 배우를 하고 싶었었고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진짜 밝은 역할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졸업할 임시에 이제 작품들이 아무래도 탈북자다 보니까 역할은 한정적이고 사투리는 아직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남한 역할에 그것도 조금 많이 고민도 되고 해갖고 좀 힘들었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이미지의 역할이 많이 들어왔던 거였어요, 그동안? 대체로 이제 북한 하면은 조금 우울하고 어둡고 가난하고 그런 틀에 뭔가 가둬놓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저는 조금 근데 남한에서 이렇게 탈북민들을 우울한 이미지 이렇게 가둬놓는다라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상이나 다른 감정으로 살아오셨던 분들이니까 이렇게 처음에 대할 때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다 보니까 관계가 좀 어려워지는 것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사실
그 탈북민과 뭐 한국 사람들 다 동일하게 각자 개성이 틀리고 성격이 다 틀리지만은 특별히 우리 탈북민들은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힘든 상황들을 다 넘어야지만이 사실 한국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그리고 누구보다도 유쾌하고 그 상황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일수록 훨씬 더 많은 그 힘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날 향한 또 다른 훈련이었고 연단이었다는 고백 가운데 그것을 오히려 감사로 여기고 승화시키는 사람들까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을 보게 되면 우리보다 월등히 더 높은 신앙과 그다음에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네. 아, 또 그런 것이 정말 꽃피우는 자리가 있네요. 아직 몰라 뵀어요. 진행자네요. 아, 인터넷 방송 아까 뭐였어요? 아는 언니? 네. 베나 TV? 네, 베나 TV라고 해서 배우고 나누는 TV인데 네, 거기에서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좀 뭔가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같이 하자 했더니 흔쾌히 또 친구들이 하겠다고 해서 또 친구들도 엄청 유쾌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제 댓글도 많이 올라오시는데 그런 소통하는 게 너무 재밌고 공부도 되더라고요. 김진욱 씨 보고 뭐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 올릴 때? 아, 진옥 씨 행복하세요. 꼭 건강하세요. 다른 친구들 예뻐요라는 반면에 저는 좋은 분 만나서 빨리 결혼하세요. 아니 근데 아까 진행하던 모습도 인상적이었지만 네 분의 오프쇼더가 너무 강렬한 인상을 남겨서 늘 유니폼이에요? 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그 한 친구가 이미 입기 시작을 했었어요. 전회부터. 그랬더니 이게 뭐 사우나 패션이에요, 뭐예요 하면서 댓글도 되게 많이 올라오셨는데 북한에서 제재를 받다 보니까 막 그 못 입었던 거를 여기 와서 풀려고 하는 그게 있어서 와닿네요. 두 개도 혹시 이렇게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개그맨을 꿈꾸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북한에도 개그 콘서트랑 비슷한 그런 개그 프로가 있는데 명랑한 텔레비전 무대라고 거기에 이제 재담 코너가 있는데 재담? 네. 어렸을 땐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거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아버지가 저녁에 이제 공장에서 퇴근하시면 아버지 앞에서 그걸 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막 저도 이렇게 어릴 때 TV를 딱 틀면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서영춘 선생님 이런 분들이 배삼룡 나오면 선생님, 구봉 선생님, 어떤 거 하시냐면 지금도 기억인데 뭐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 산에 가야 봄을 잡고 먹어봐야 맛을 알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거부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아버지한테 해주면 아버님이 재밌다 그러고 용돈도 주시고 막 그런 식인 거죠. 네, 저도 딱 그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재미도 없는 그런 거였는데 그때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좀 대사가 하나 있는데 ABM이 만들어준 눈썹은 저거 싹 동치개를 싹 뽑아서 실질에 만들고 막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 너무 웃기고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TV에서 했던 대사죠 그게. 네. 이게 근데 나온 배경이 있죠. 마요한 목사님께서 더 기억을 잘하실 것 같은데 북한의 코미디라는 거는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단막국 또는 뭐 토막국 뭐 이런 걸로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 재담이 우리처럼 뭐 매주마다 이렇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어떤 명절이라든가 특별한 때에 북한에서 그 TV 채널에 그런 것들 반영하는데 저희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주로 이 남한 체제를 풍자하는 조선인민군 heb주단 그 재담은 그런 것이었어요. 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중대장 집에 아이 보게로 계속 이 사병이 가서 하는데 그거에 대한 불만을 말하는데 뭐 그 아이를 잔등에 업고 있는데 계속 아이가 뭐 이렇게 기저귀를 재우지 않고 업어가지고 잔등에다가 뭐 오줌도 싸고 이런 것들을 뭐 제 잔등이 뭐 기저귀입니까? 요강통입니까? 걸어다니는 변소입니까? 뭐 이런 것들. 근데 북한에서는 이런 재단 프로그램이 많지 않고 좀 다 선전용이고 딱딱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그것을 재미있게 보았거든요. 네, 맞아요. 거기 그리고 장교의 이렇게 부인이 딱 오시면서 아기는 지금 사병한테 맡기고 본인은 양산 들고 오면서 난 오늘 30번째 결혼식 날이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것도 되게 충격적이었었고 아주 그런 내용이 되게 그렇군요. 그 모든 게 이제 우리 남한 사회를 풍자한 내용인 건가요? 그렇죠. 이 그렇겠죠. 국군을 비하거나 먹지 못해서 뭐 다 이렇게 그런다는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북한 주민들에게 사상 교육하는 것들을
이런 재담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아버지 앞에서도 막 보여주고 네. 제법 하는 딸을 보면서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너는 뭘 하고 싶니라고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네. 그때가 11살 때 제가 그 더예술단 언니를 통해서 집에서 무용을 이렇게 배웠었는데 그 언니가 하루는 평양에서 진짜 유명한 제가 좋아하는 엄이란 배우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편지라는 경희극을 가지고 우리 예술단에 오는데 너 한번 보지 않을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애 처음 진짜 연극이라는 걸 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보겠다고 해서 언니 백으로 2층에 조명이 이렇게 떨어지는 데서 짬새로 이렇게 해갖고 한 2시간 동안을 봤는데 그걸 보면서 저 무대에 서야겠다. 저 무대에 서면 모든 걸 할 수가 있구나. 축구도 할 수 있고 의사도 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바로 돌아와서 저희 아버지한테 저 연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랬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아주 깜짝 놀라시면서 아유, 네 입으로 어떻게 뭘 하겠다는 얘기가 다 나오냐고 그러시면서 아니 거길 활동을 하려면은 평양에 가야 되고 엄마 아빠랑 다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겠다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는 그때만 해도 조금 북에서 힘이 조금 있으셔가지고 평양에 그 이팔영화 촬영소라고 있는데 거기는 아예 입대를 해가지고 활동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단장님이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얘를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졸업을 하면 우리 거기에 영화사에 이제 입대를 시켜가지고 이제 공부도 해주면서 활동시키겠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3학년까지 다니다가 탈북을 해가지고 가보지도 못했죠. 네. 결국 이제 북에서 그렇게 꿈을 이룰 수도 있었는데 탈북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왔고 그래도 참 다행인 게 중대 연극영화과. 네. 사실은 뭐 얼마나 재주 많은 친구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진짜 저는 정말 중앙대학교에 합격해가지고 나 이제 모든 걸 이뤘구나. 너무 꿈에 부풀었었고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전 정말 너무나도 감사했었고 또 1학년 때는 선배님들 이제 무대에 이제 작업 같은 것도 많이 불려다니고 진행도 했었고 망치질도 하고 근데 무대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했었죠 그때는. 근데 얘기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늘 통일버스를 하면서도 그렇고 진옥 씨 보니까 더더욱 그렇고 탈북민에 대한 고정관념이 완전히 박살나는 날이 오늘이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진짜 우리가 괜히 고정관념으로 많이 생각했었다 싶은 반성도 들어요. 근데 제가 저희 교회 우리 탈북 청년들만 봐도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거든요. 물론 북한에서 탈북하고 그 가정들이 아프고 힘들어서 그런 상처들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꿈과 목적을 가지고 도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전의 그 모습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보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성장할 때요. 그냥 공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물론 학교에서 공부하고 사회노동 시키고 하지만 그 외에는 계속 놀았거든요. 맞아요. 지금도 북한이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 남한에 보면 아이들이 뭐 학원 다니고 입시 이것 때문에 거기에 눌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온 분들을 보면 그리고 또 북한에 있는 분들을 보면 어떤 그런 것들이 생각나서 어떤 희망적으로 생각됩니다. 결국은 우리 민족이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심성이 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에서 온 분들로서 아마 이런 여러 시선들을 통해서 상처도 받았을 테고 때로는 불이익도 당했을 우리 성경통독 백독학교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볼까 봐요. 오늘 이야기 쭉 들으면서 세상의 시선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좀 있으세요? 저 역시 막 많은 사람들이 보면 내가 북한에서 왔다 탈북자라는 걸 숨기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서도 내가 북한 사람이라는 걸 떳떳이 말을 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한국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뭐 다니고 이제 그렇게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다른 사람들보다 날씬하진 않잖아요. 건강하죠. 네. 북한에서는 이런 몸을 튼튼한 몸은 나라의 보배라고 해요. 네, 사실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저도 이 자존감이 낮아서 막 사람들한테 가면 내가 이제 나랑 좀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고 뭔가 이제 그런 시선들이 막 많이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탈북자나 남한 사람이랑 뭐가 달라요? 남한 사람 눈 2개 있고 북한 사람 눈 2개 있고 생각과 마음과 똑같은데 굳이 탈북자라는 이유
그 이유 한 가지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딱 했을 때, 네, 저는 그런 시선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리고 또 별 무섭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선이나 생각들을 부끄럽게 하는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박사님 이제 한 말씀 해주셔야죠. 저는 이 시간 너무 귀중한 시간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김진옥 씨나 또 북에서 온 청년들에게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선입관을 어떻게 깨칠까? 그 깨칠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있는 거죠. 내가 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저희들도 다 이 선입관이 깨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아, 이렇게 명랑하고 이렇게 활기차고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아,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 아니구나. 이런 느낌들을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되냐면 경험하게 됨으로써 갖게 되기 때문에 북에서 오신 분들이 자기 안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의 정체성을 더 밝은 빛으로 행복한 세상을 열어간다면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 선입견을 깨게 될 거고 그 문화가 통일이 될 텐데, 저는 오히려 더 강점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뭐냐면 북한에서 온 청년들은 정말 자유를 찾아서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따라서 그 고비를 넘어서 생사를 넘는 그 어려운 일을 해놨기 때문에 성취감에 있어서 훨씬 더 자기 스토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토리가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 스토리를 감동받고 이런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김진옥 씨는 반드시 개그우먼으로 성공하도록 할 사람 확실합니다. 지금 이 뿜어져 나오고 옴짝달싹 계속 못 하시잖아요. 이 끼를 한번 풀어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쪽으로 오다 보이, 야, 사람이 막히는 건 봐도 그 차 막히는 건 또 처음 보셈니까? 아니, 무슨 남쪽 사람들은 그렇게 걷지 않고 차만 타고 다니면 발바닥에 털이 나겠습니다. 야. 진짜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셨어. 근데 같이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갈갈이 가지고 그런 개그. 하고 계시고 정했어요. 누군 거예요? 정했어요. 아니 저번에 봤잖아요. 박살 날만 하게. 어렵게 저녁상을 차렸는데 밥을 푸다 보니 남편 밥 한 사발만 떡하니 나와서 남편 숟가락 헤어가면서 한 숟가락만이라도 남겨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해드려요. 어떡해, 강한 영양실조. 처음에는 정말 그 탈북자라는 꼬리표가 나에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붙어있지? 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하면서 참 불편했었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제가 뭐 불편하다고 부정하고 싶다고 해서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고 탈북자로서 무엇이든 열심히 해서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북에서 온 분들도 저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오히려 힘들겠지만 묵묵히 살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